시청자 여러분, JTBC 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국회에서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가 두 번째로 열렸습니다. 오늘은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의혹을 다룰 예정이었지만 김 여사를 포함한 핵심 증인 대부분이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야당은 대통령 관저 앞을 찾아 왜 출석하지 않느냐고 항의했고 여당은 선동용 정치쇼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먼저 구혜진 기자입니다. 청문회장 증인석 대부분이 비어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와 모친 최윤순 씨,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 등 채택된 증인 24명 중 18명이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여당은 야당이 망신주기를 위해 위법한 청문회를 강행한 만큼 증인들이 출석 요구에 응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증인 김건희라고 해서 지난주와는 다른 형태의 증인 명패가 적혀 있습니다. 이게 의도적으로 특정인들을 창피 주기 위해서 이와 같이 하는 건 너무 치졸하죠. 정청래 위원장은 김 여사를 다시 법사위 증인으로 채택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김건희 증인 관련 불출석한 증인과 참고인에 대해서는 김건희 특검법 청문회를 추진할 때 그때 다시 증인으로 적극적으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야는 명품 가방 수수 의혹을 놓고 공방을 벌였습니다. 특가법상의 알선수재죄를 김건희 여사가 저질렀기 때문에 특가법 위반으로 검찰이 수사를 해야 맞고 권익위도 수사 의뢰를 했어야 맞고 소송을 당하자 앙심을 품고 국보법 위반 혐의가 있는 최재형과 손잡고 철저히 기획해 함정을 판 사건입니다. 야당 의원들은 점심시간에 대통령 관저 앞을 찾아 김 여사의 청문회 불출석에 항의했고 여당은 선동용 정치쇼라고 비판했습니다. JTBC 구혜진입니다. 이런 가운데 대통령실이 오늘 김건희 여사가 최재형 목사에게 받은 명품백을 검찰에 냈습니다. 조사가 끝나면 명품백을 경매에 붙인 뒤 팔린 금액만 국고에 넣는 방안이 검토되는 걸로 파악됐습니다. 당초 대통령 기록물이라 반환했다면 국고 횡령이란 주장도 있었는데 대통령실은 현재는 대통령 기록물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박병현 기자입니다. 검찰이 오늘 오후 김건희 여사가 최재형 목사에게 받은 명품백을 대통령실로부터 확보했습니다. 최 목사가 준 것과 같은 건지 사용하진 않았는지 등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확인을 끝내면 국고에 귀속시키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걸로 파악됐습니다. 김 여사가 소유권을 포기하면 공매에 붙인 뒤 해당 금액을 국고에 넣는 방식입니다. 김 여사 측은 JTBC에 대통령 기록물 여부를 판단한 뒤 국고에 귀속된다고 보면 된다고 밝혔습니다. 당초 여권에선 대통령 기록물이라 반환했다면 국고 횡령이란 논리를 폈습니다. 하지만 김 여사가 돌려주라고 지시했지만 대통령실 행정관이 깜빡했다고 진술하며 논란이 됐습니다. 대통령실은 현재 대통령 기록물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대통령 기록물로 분류하는 그 작업은 아직 기한이 도래가 되지 않았습니다. 김 여사가 검찰 조사에서 윤 대통령은 서울의 소리가 지난해 11월 취재 요청을 하면서야 명품백에 대해 알았다고 진술한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명품백을 받은 지 1년 2개월 뒤입니다. 공직자는 배우자가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받은 사실을 알면 바로 신고해야 합니다. 그래서 윤 대통령이 김 여사가 명품백을 언제 받았는지 알게 된 시점과 별도로 직무 관련성이 있는지 검찰이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JTBC 박병현입니다. 한국거래소가 삼부 토건에 대한 이상거래 심리에 들어갔습니다. 앞서 야권에선 정부의 비공개 정보가 흘러나와 삼부 토건을 주가 조작에 사용됐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유선희 기자입니다. 한국거래소가 삼부 토건 주가 조작 의혹과 관련해 이상거래 심리에 착수했습니다. 이상거래 심리는 의심되는 계좌를 뽑아 주가 조작 정황을 확인하는 절차로 구체적 정황이나 증거가 나오면 금융감독원이 정식 조사에 들어갑니다. 야권에선 정부의 비공개 정보가 흘러나가 주가 조작에 사용됐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삼부토건은 2023년 5월 19일부터 거래량이 급증했고 주가는 2달 동안 5배까지 급등하기 시작했다. 2023년 5월 22일 삼부토건이 원희룡 국토부 장관과 함께 우크라이나 재건 행사에 참석했다는 뉴스가 나왔으니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선행 매매로 누군가는 큰 이득을 봤을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거래량이 급증하기 직전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이 불거진 이른바 골프 모임 단톡방에서 언급된 산부 체크 발언도 조사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이 일련의 과정들 맨 앞에 뭐가 있습니까? 산부 체크하고 멋쟁 해병 단톡방. 충분히 주가 조작 세력의 개입이 의심됩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어제 산부 토건을 시스템에 따라 점검해왔다고 했습니다. 통상적인 시스템에 따라 점검하는데 산부 토건 등을 포함한 다양한 테마주 등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루 만에 금감원은 한국거래소를 통해 산부 토건의 주가 조작 의혹 그리고 단톡방 산부 체크 발언과의 연관성까지 확인하겠다고 알려왔습니다. 또 금감원은 거래소가 구체적 혐의를 통보하기 전이지만 미리 공시자료와 시장정보, 제보 등을 분석해 산부 토건의 주가 조작 개연성을 살펴보겠다고 했습니다. JTBC 유선입니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오늘로 사흘째 진행 중입니다. 장관급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사흘간 열리는 건 처음인데 오늘 이 후보자는 일본군 위안부, 강제 동원된 거냐 자발적이냐는 질문에 끝까지 답하지 않았습니다. 노준호 기자입니다. 오늘로 사흘째 이어진 인사청문회에서 야당은 이 후보자의 역사관을 검증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위안부에 대해서 후보자는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까? 강제입니까? 아니면 자발적입니까? 논쟁적인 사안이기 때문에 답변하지 않겠습니다. 무엇이 논쟁적이냐는 비판이 이어지자 이 후보자는 곧바로 말을 바꿨습니다. 논쟁적인 사안이라는 것은 취소하고요. 이 사안이 누구와 논쟁하고 있습니까? 개인적인 사건에 대해서는 답변하지 않겠습니다. 이게 개인적. 그러면서 끝내 답변을 거부했습니다. 논쟁을 누구가 하고 있어서 논쟁적입니까? 개별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답변하지 않겠습니다. 이게 무슨 개별적인? 이 후보자는 어제 청문회에서도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처리수라고 표현했다. 논란이 되자 발언을 정정하기도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장관급 인사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사흘에 걸쳐 하는 건 전례가 없는 일이라며 반발했습니다. 지금 MBC 하나 지키겠다고 이 무도한 행동을 하고 있는 걸 국민들이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한번 해보세요. 뭐든 바뀌나. 국회 과방위 야당 소속 의원들은 이 후보자에 대한 의혹이 해소되지 않았다며 다음 달 2일 이 후보자를 다시 불러 현안 질의를 하기로 의결했습니다. JTBC 노준호입니다. 사흘간 청문회가 진행되는 도중에 민주당은 이상인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에 대한 탄핵안도 발의해 본회의에 넘겼습니다. 이 직무대행은 국회 표결 전에 자진 사퇴했고 대통령은 즉시 재가했습니다. 방통위는 상임위원이 한 명도 없는 초유의 상황을 맞았습니다. 유정화 기자입니다. 이상인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은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에 보고된 지 하루 만에 자진 사퇴 의사를 밝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보고를 받은 즉시 사임을 재가했습니다. 대통령실은 탄핵안 표결 시 헌법재판소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직무가 정지돼 방통위가 불능 상태에 빠지는 걸 막기 위해서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방통위를 무력화시키려는 야당의 행태에 심각한 유감을 표합니다. 특검과 탄핵안 남발 등 정쟁에만 몰두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방통위원장과 직무대행이 탄핵 표결 직전 사퇴한 건 현 정부 들어 세 번째입니다. 앞서 이동관, 김홍일 전 방통위원장이 야당 주도로 탄핵안이 발의되자 표결 전에 사퇴한 바 있습니다. 이 직무대행의 사퇴로 방통위는 위원장을 포함한 상임위원이 한 명도 없는 정원 5명 모두가 공석인 초유의 사태가 현실화했습니다. MBC를 포함한 공영방송 이사진 선임 등 주요 현안에 대한 의결은 당분간 어렵게 됐습니다. 국민의힘은 직무대행은 탄핵 대상이 되지 않는다며 막가파식 탄핵이라고 반발했습니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방통위원장은 모두 도주했다고 맞받았습니다. JTBC 유정화입니다. 티몬과 위메프 정산 지연 사태의 여파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티몬 사후 갚엔 환불을 요구하는 피해자들이 2,000명 넘게 몰려들었고 일부는 한때 사무실 내부를 점거하기까지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티몬 직원이 쓴 걸로 보이는 메모가 발견됐는데 피해 규모가 예상보다 훨씬 더 클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먼저 정아람 기자입니다. 서울 신사동 티몬 신사옥을 긴 줄이 둘러싸고 있습니다. 위메프 환불 절차를 지켜본 티몬 피해자들이 어제 저녁부터 이곳에 모여든 겁니다. 대만
대만 가는 여행이고요. 패키지까지 합치면 한 300만 원 가까이. 옛날에 그 머지 사태 이때 그분들이 그 현장에 있을 때만 환불을 해줬었대요. 새벽 한때 분노한 피해자들이 건물을 점거하며 조사를 나온 공정위 관계자와 팀원 직원들이 건물에 갇히기도 했습니다. 위메프 쪽 대응보다 저희가 좀 많이 지연된 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 전합니다. 그룹사 통해서 지금 펀딩 부분들 계속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현장 환불 절차가 시작됐고 소식을 들은 피해자가 몰리면서 대기자는 2,000명을 훌쩍 넘었습니다. 오락가락하는 환불 절차에 피해자들 불만은 더 커졌습니다. 처음에는 대기본을 나눠주겠다, QR을 나눠주겠다, 새로운 QR을 만들겠다, QR을 갖고 오겠다 하고 나서 강간무소식이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진짜 환불해주고 싶은 게 맞나. 더딘 환불 절차에 돈을 돌려받은 사람은 200명도 채 되지 않는 걸로 추정됩니다. 오늘 새벽 2시에 한 30분 정도부터 기다리고 있고요. 너무 무책임하다고 생각을 하고. 건물 점거 과정에서 직원이 쓴 걸로 추정되는 메모도 발견됐습니다. 피해 규모가 1조 원 이상이라고 적혔는데 실제 피해가 금융당국이 추정한 1,700억 원보다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금융당국은 정확한 미정산 규모에 대해선 현장 점검을 통해 확인 중이란 입장입니다. 소비자원은 다음 달부터 9일간 여행, 숙박, 항공 상품을 우선으로 집단 분쟁 조정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JTBC 정아람입니다. 네, 계속해서 팀원 사후갑 현장 연결해서 현재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자, 김도훈 기자, 뒤편에 환불을 기다리는 고객들 여전히 많이 보이는군요. 네, 티켓몬스터 신사옥 앞에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거리에서 환불을 기다리는 분들만 300명이 넘고 사옥 지하에도 500명 넘게 대기하고 있습니다. 경찰이 안전사고 우려로 지하층 진입을 막고 있는 상황입니다. 팀원은 오늘 새벽부터 환불 신청을 받기 시작했는데요. 오후 4시가 넘자 대기 번호가 2,500번대까지 늘었습니다. 이때 팀원 관계자가 자금 부족으로 1,000명 정도까지만 환불이 가능할 것 같다 이렇게 말하자 한때 고성이 오가기도 했습니다.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지금 모유 환불하고 있는 돈이 얼마였어요? 네, 지금 현재 대략 한 20억 좀 넘게 남은 것 같아요. 네, 이쯤 되면 이 모기업인 큐텐 구영배 대표가 직접 나타나서 책임을 져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많은데 아직까지 나서질 않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어제 위메프 대표는 모회사인 큐텐 창업자 구영배 대표가 싱가포르에서 귀국을 했다고 밝혔는데요. 여전히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습니다. 일부 피해자들은 구 대표를 찾기도 했습니다. 지금 제일 급한 건 자금 수혈인데 이 사태의 장본인인 구 대표가 전면에 나서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위메프는 어제부터 환불을 진행했는데 위메프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어제 현장 환불을 진행했던 위메프 사옥에도 오전부터 피해자들이 다시 몰려들었습니다. 위메프가 공지한 온라인 환불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곳에는 30도를 훌쩍 넘는 기온에 소나기까지 수차례 퍼부으면서 사람이 몰린 곳에 안전사고 우려도 컸는데요. 낮 시간대 땡볕에 기다리던 5명이 어지러움을 호소하면서 소방당국이 마련한 임시의료소에서 처치를 받기도 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안전사고 우려로 현장에 인력 100여 명을 투입했습니다. 네, 현장에서 김도훈 기자가 전해드렸습니다. 팀원과 위메프로부터 받아야 할 돈을 제때 못 받은 중소업체들 가운데는 당장 문을 닫을 위기에 몰린 곳도 있습니다. 정부는 줄도산 사태를 우려해 긴급 자금 대출도 검토 중인데 문제는 모 회사 큐텐의 자금난이 워낙 심각한 수준이란 겁니다. 이어서 이상화 기자입니다. 팀원에 입점한 A 여행사는 지난달부터 정산을 받지 못했습니다. 6월 출발 자본이 대금이 미입금이 돼 있어요. 22일이 나기 전까지 손님들이 이미 또 출발을 했고 피해가 많이 커지고 있습니다. 팀원 측에도 연락이 닿지 않고 저희도 내용 증명을 해서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고요. 기한이 남은 항공권이나 호텔 예약을 취소하더라도 피해는 막심합니다. 얼리버드로 특가로 막 이렇게 했던 것들은 취소 수수료가 배보다 배꼽이 더 커요. 그걸 오롯이 그 작은 여행사에서 다 감당을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티몬과 위메프에 입점한 업체는 6만여 개로 대부분 영세한 규모라 줄도산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소상공인에게 필요 자금을 대출해주는 긴급 경영 안정 자금 지원을 검토 중입니다. 카드사들도 카드 결제 취소 신청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티몬과 위메프는 물론 모회사 큐텐까지 극심한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는 게 문제입니다. 싱가포르에 설립된 모회사 큐텐은 2021년 기준 누적 손실이 4,300억 원대로 3년 새 4배 불어났습니다. 사실상 자본 잠식 상태라 외부 수혈이 가능할지도 미지수입니다. 투자금 전액이 지금 아마 사라진 걸로 보이고요. 몇천억을 지금 구영배 회장이 개인 사재로 집어넣지 않는 이상은 회생이 불가능하고. 오늘까지 접수된 카드 결제 취소 민원은 7만 건을 훌쩍 넘었는데 사태 장기화는 불가피해 보입니다. JTBC 이상화입니다. 네, 오늘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내려지며 무더위가 계속됐습니다. 특히 장대비가 요란하게 쏟아졌다가 언제 그랬냐는 듯 햇볕이 뜨거워지는 식으로 소나기가 오락가락했는데 이게 더위를 부추겼습니다. 서울 광화문 광장에 나가 있는 취재 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자, 임예은 기자, 뒤편에 물놀이장이죠. 지금은 사람들이 빠져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많은 인파가 몰렸다고요? 네, 높이 8m의 미끄럼틀이 있고 한 번에 400명이 들어갈 수 있는 커다란 수영장이 있습니다. 오늘 문 열어서 다음 달 11일까지 운영하는 광화문 광장 물놀이장입니다. 어제 오늘 서울에 연일 폭염 경보가 내려질 만큼 날씨가 너무 더워서 여기 오겠다고 미리 예약한 사람이 2,200명이나 됩니다. 잠시나마 더위 식혔던 시민들 이야기 들어보시겠습니다. 너무 더웠어요. 머리에 땀으로 샤워할 만큼? 근데 여기 오니까 얼마나 좋아요? 우주 태평양까지 너무 좋아요. 맨날 집에만 있어 너무 답답했는데 근데 오늘 나와서 물놀이 할 때 비 맞으니까 너무 기분 좋네요. 네, 그런데 낮에는 소나기가 제법 요란하게 내리더라고요. 요즘 소나기가 잦은 이유가 있다죠? 네, 제가 이곳에 오전부터 나와 있었는데 한때 비가 갑자기 쏟아지는 바람에 흠뻑 젖기도 했습니다. 저희가 포착한 소나기 영상 한번 보시면요. 맑았던 하늘이 점점 어두워지더니 강한 소나기 비구름이 굵고 강한 비를 쏟아붓습니다. 그러고는 언제 그랬냐는 듯 날이 개고요. 또 강한 비가 지납니다. 이러길 반복했는데요. 대기 상층의 건조한 공기는 무거워서 내려오려고 하고 또 그 아래 습한 공기는 가벼워서 올라가려고 하면서 소나기 구름이 생깁니다. 또 요즘 습한 남서풍이 지속적으로 들어오고 있어서 소나기가 유난히 잦은 겁니다. 네, 게다가 이 습도 때문에 더 덥게 느껴지고 있는데 이런 날씨가 한동안 계속된다고 하죠? 네, 오늘 서울 일부 지역 오후에는 습도가 90% 후반까지 올라가거나 심지어 100%까지 올라간 곳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공기가 습기를 머금지 못할 수준이었습니다. 시민들은 사우나에 온 것 같다. 이 정도면 어항 수준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찜통더위는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주말에는 곳곳에 강한 소나기가 내리고 체감 온도는 35도까지 올라갑니다. 온열 질환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네, 현장에서 임예은 기자가 전해드렸습니다. 이런 불볕 더위 속에선 밖에서 일하는 야외 노동자들 특히 위험합니다. 오늘처럼 체감온도가 33도를 넘어서면 오후 2시부터 5시 사이엔 작업을 멈추라는 게 정부 권고지만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언제든 사고가 날 수 있다는 겁니다. 이희령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해가 내리쬐는 한낮에도 공사가 한창입니다. 노동자들은 뜨겁게 달궈진 철근을 옮기고 콘크리트 벽을 다집니다. 조금 전엔 소나기가 쏟아졌는데 지금은 해가 다시 나서 뜨겁습니다. 온도와 습도가 모두 높아서 체감 온도는 더 높게 느껴지는 상황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사 현장에선 작업이 끊임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 다른 공사장에서도 작업이 계속 이어집니다. 지금 완전 습기가 많이 하고 막 땀이 엄청나게 나요. 고용노동부는 체감 온도가 33도를 넘어서면 1시간마다 10분씩 휴식을 취하고 오후 2시부터 5시까지는 야외 작업을 단축하는 걸 권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의무가 아닌 권고에 불과해 현장에선 잘 지켜지지 않습니다. 실제로 취재진이 관찰한 곳의 체감 온도는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모두 33도를 넘겼습니다.
지키지 않을 때 과태료든 벌칙이든 뭔가 강제 조항이 있어야 우리나라 사업주도 움직이는데 법령 마련이 좀 시급한 상황이고요. 전문가들은 실효성 있는 작업 중지권이 노동자 건강도 보호하고 생산성도 높일 수 있다고 했습니다. 폭염으로 기온이 1도 높아지면 총 사망률은 4% 증가하고 체감 온도가 26도에서 31도로 높아질 때 시간당 생산성은 약 3분의 1이 떨어진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8월엔 체감 온도가 40도 가까이 올라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와 작업 중지권의 개선이 필요해 보입니다. JTBC 이희령입니다. 여름 휴가를 위해 인천공항 찾으시는 분들 많은데 공항에 차를 가져갔다간 낭패를 겪을 수 있다고 합니다. 주차할 자리가 없기 때문인데요. 차둘 곳을 찾지 못해 비행기를 놓치는 경우가 매일 벌어진다고 합니다. 오원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차 몰고 들어가는 입구엔 이미 혼잡 안내가 붙었습니다. 오늘 인천공항 주차장 오전 모습입니다. 자동차 11,000여 대를 댈 수 있는데 벌써 자리가 없습니다. 야, 이거 될 때가 있어, 이거? 아무리 돌아봐도 자리가 없고 와, 저 길거리에도 막 차 댄 것 봐. 역시 자리 못 찾는 회색 차량과는 3번 마주쳤습니다. 주차 공간 못 찾으셨어요? 네, 이제 뭐 다른 주차장 가봐야 될 것 같아요. 다시 차를 몰고 3바퀴를 돌아도 자리가 안 나옵니다. 탑승 시간이 다가오는 여행객들은 이제 아무데나 주차하기 시작합니다. 차가 다니는 길에 차를 대고 저기는 주차 공간이 아닌 것 같은데 저기 대도 되나? 주차칸이 아닌 곳에도 일단 주차합니다. 이렇게밖에 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네네네. 그냥 좀 유감이죠. 급해서 어쩔 수 없다며 사라집니다. 공연과 행사를 위한 공간에도 차들이 들어찼습니다. 주변 사설 주차장은 대목입니다. 오늘 저희 안 됩니다. 오늘도 저희 주차장 반차입니다. 주차 자리 찾다가 비행기를 놓치는 여행객도 매일 속출합니다. 어저께도 비행기를 놓치신 분이 2팀 이상이 계셨거든요. 인천공항 주차비는 하루 9,000원. 여행 기간이 길지 않으면 대중교통 이용하는 것보다 경제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음 달 인천공항 주차 면적 대비 차량 비율은 140%까지 올라갈 거로 보입니다. JTBC 오원석입니다. 유튜버 쯔양을 공갈 협박한 혐의를 받는 유튜버 구제혁 등에 대한 구속 여부가 오늘 밤 결정됩니다. 검찰은 이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협박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변호사도 수사하고 있습니다. 윤정주 기자입니다. 검찰청사 들어가는 유튜버 구제혁은 특별한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한마디만 해주시죠. 예, 성실히 수사받고 오겠습니다. 지난 15일 서울중앙지검 청사 앞에서 자신의 입장을 설명할 때 한 딴판이었습니다. 유튜버 쯔양을 공갈 협박한 혐의를 받는 구제혁은 오늘 영장실질심사를 받았습니다. 비공개 통로로 검찰청에서 법원으로 이동했습니다. 같은 혐의를 받는 유튜버 주작간별사도 취재진 눈을 피해 법원으로 들어갔습니다. 둘은 지난해 2월 쯔양에게 전 남자친구와 있었던 일을 알리지 않겠다며 돈을 요구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그 대가로 5,500만 원을 받아 챙긴 걸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구제혁은 이런 의혹을 부인해왔습니다. 문제가 되고 있는 리스크 컨설팅 용역 계약서는 제가 아닌 쯔양님 소속사의 요청으로 작성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법원에서도 비슷한 취지의 주장을 이어간 걸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쯔양에게 잘못한 점을 후회하고 반성한다고 말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오늘 밤 안에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유튜버들에게 쯔양의 정보를 넘기고 협박한 혐의를 받는 최모 변호사도 수사하고 있습니다. JTBC 윤정주입니다. 마약 상습 투약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배우 유아인 씨가 다른 혐의로도 경찰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잠자고 있던 남성을 성폭행한 혐의입니다. 유 씨 측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하고 있는데 무슨 일인지 김한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15일 경찰에 성폭행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30대 남성 A씨가 서울 용산구의 한 주택에서 자신이 자는 사이 성폭행을 당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성폭행을 했다는 남성이 배우 유아인 씨였습니다. 신고 전날 새벽 6시부터 오후 4시까지 잠을 잤는데 깨고 나서 성폭행을 당했다는 걸 알게 됐다고 했습니다. 해당 주택은 유 씨나 A 씨가 사는 곳은 아니었고 당시에 다른 사람도 집에 있었던 걸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유 씨가 마약을 한 채 범행을 저질렀을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A 씨에 대해서 마약 간이 검사를 했는데 음성이 나왔습니다.
경찰은 A씨를 해바라기 센터로 보내 DNA 검사와 진술 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유씨 측은 고소 내용은 사실이 아니라며 불필요한 추측을 자제해달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유씨는 마약 상습 투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곧 1심 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대막 흡연 교사 혐의 부인하시는 입장인가요? 네, 정확히 부인하고 있습니다. 오늘 재판장에서 말씀 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검찰은 유씨에게 징역 4년과 벌금 20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JTBC 김한수입니다. 약물에 취한 채 롤스로이스를 몰다 20대 여성을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가 2심에서 크게 감형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1심은 징역 20년이었는데 2심에서 무려 10년이나 깎여 징역 10년이 선고된 겁니다. 왜 이렇게 크게 감형된 건지 조혜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 남성이 비틀거리며 무단횡단을 합니다. 차에 탄 뒤 100m도 못 가 인도로 돌진합니다. 지난해 8월 29살 신모 씨는 약물에 취한 채 이렇게 운전을 하다 20대 여성을 들이받아 숨지게 했습니다. 지난 1월 1심에선 징역 20년의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1심 재판부는 제대로 걷지 못할 만큼 약에 취해 운전을 했고 사고 직후 현장을 벗어나기까지 했다며 도주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2심은 사고 직후 피해자 구조에 힘쓰지 않고 증거인멸을 부탁하는 등의 정황이 불량하다면서도 휴대전화를 찾으려고 잠시 현장을 벗어난 걸로 보인다며 도주 혐의를 무죄로 판단하고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특히 피해자 유족이 항소심 마무리 단계에서 신 씨와 합의한 점도 고려됐습니다. 유족 측은 도주를 포함해 모든 혐의를 인정한다는 전제로 합의할 여지가 있었다며 신 씨가 도주 부분을 다퉈보겠다고 했지만 이제는 사건을 마무리 짓고 일상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유족 의사가 반영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신 씨는 전직 부장판사와 부장검사 출신으로 구성된 호화 변호인단을 선임해 재판에 나섰고 마약 혐의로도 추가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JTBC 조혜연입니다. 최근 술 마시고 운전하다 사고를 낸 뒤 도주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이른바 김오중 학습 효과라고도 불리는데 저희가 취재해보니 이런 일 어젯밤부터 오늘 사이에도 곳곳에서 벌어졌습니다. 윤도열 기자입니다. 사고 현장으로 다가가던 고속도로 순찰대는 곧 다시 출발합니다. 출동해보니 운전자가 없었습니다. 오늘 오전 1시쯤 SUV가 대구 달성군 중부고속도로 갓길 연석을 들이받은 뒤 장면입니다. 사라졌던 40대 운전자 30분 뒤에 돌아왔습니다. 술은 안 먹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음주 측정은 거부했습니다. 그냥 풀어보세요. 이제 사고 난 것도 부인합니다. 사고 난데 연락하면 안 된다니까요. 아니 사고가 안 났어요. 2시간을 끌다 음주 측정했더니 면허 취소 수준이었습니다. 비상등 켠 사고버스가 서 있고 그 옆으로 남성 한 명이 뛰어갑니다. 어젯밤 충북 청주에서 음주 사고를 낸 운전자가 도주하는 모습입니다. 오토바이와 승용차, 버스를 잇따라 들이받았습니다. 오토바이 타신 분이 누워 계셨고 중앙 분리대 그거 넘어가지고 차가 한 대 나와 있어가지고 운전자는 안 보이고 이러는 사이 엉뚱한 취객이 출동한 경찰과 다투기 시작합니다. 횡설수설하다 결국 제압당합니다. 면허 취소 수준까지 술을 마신 운전자는 쫓아간 경찰과 시민에게 붙잡혔습니다. 음주 사고 낸 뒤 도망간다고 해서 해결될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JTBC 윤두열입니다. 멸종 위기 동물인 오소리가 도심 아파트에 나타나 주민을 공격하는 일이 잇따라 일어나고 있습니다. 다리와 옆구리를 깊게 물리고 또 팔이 부러진 주민까지 있습니다. 오늘 오소리 한 마리를 잡았다는데 주민들은 여러 마리가 있는 것 같다며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한민정 기자가 그 현장에 가봤습니다. 다리와 옆구리에 깊은 상처가 보입니다. 지난 14일 밤 경기도의 한 아파트 인근 산책로에서 50대 임모 씨가 오소리의 공격을 받았습니다. 튀어나왔으니까 이빨 자국이 정말 드라큘라처럼 이렇게 콕 찍혀있긴 하더라고요. 팔까지 부러져 수술비로 수백만 원을 썼습니다. 닷새 뒤엔 다른 주민이 또 물렸습니다. 최근 오소리가 출몰해 주민을 공격하는 일이 발생한 아파트 단지 아닙니다. 가까운 곳에 산이 있는데요. 이곳에서 내려온 거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자주 걷던 산책로를 피하게 됐다고 합니다. 정말 개미 한 마리도 안 지나가듯이 나도 물리면 어떡하지? 저도 약간 두렵기도 하고. 최근에는 오소리가 한밤에 아파트 분리수거장으로 들어갔다가
한참 만에 유유히 사라지는 모습이 CCTV에 찍히기도 했습니다. 그 바위 틈에 굴을 파고 민가 쪽으로 원래 잘 안 내려와요. 먹이 때문에 여기로지. 관리사무소는 아파트 곳곳에 주민들에게 오소리를 주의하라는 내용의 안내문을 붙여뒀습니다. 지자체는 오늘 오소리 한 마리가 설치한 덫에 걸렸다며 추가로 포획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JTBC 한민정입니다. 일제강점기 조선인 강제동원 현장인 일본 사도광산이 내일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될 걸로 보입니다. 일본이 조선이 강제동원 역사까지 반영해야 한다는 우리 정부의 요구를 받아들이면서 양국 간 합의가 이뤄졌는데 관건은 이번 합의에 이 강제성이 어떤 식으로 표현됐을지입니다. 윤세민아 기자입니다. 일본 니가타시에서 배로 2시간가량 떨어진 사도섬입니다. 한때 일본 최대 금광이었던 사도 광산이 있는 곳입니다. 일본 정부는 이곳에 전통적인 금 채취 기술이 간직돼 있다며 지난 2022년 유네스코에 세계유산 등재를 신청했습니다. 조선인 1,500여 명이 강제 동원됐다는 사실은 포함시키지 않았습니다. 2년여 만인 내일 인도 뉴델리에서 열리고 있는 세계유산위원회에서 사도광산이 세계유산에 등재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우리 정부가 밝혔습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일본이 전체 역사를 반영하라는 우리 정부의 요구를 이행하기로 약속했다면서 이를 위한 실질적인 조치도 이미 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일본 언론은 사도광산 현지에 조선인 노동자가 일한 역사가 전시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관건은 한일 간 합의의 동원의 강제성이 얼마나 강조됐는지 여부입니다. 2015년에도 그 본회의장에서 강제성을 이렇게 공식적으로 표명을 하고 어떻게 하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했지만 그것을 거의 지키지 않아서 이번에도 이제 통과를 위해서 하는 요식행위로 또 이제 끝내지 않게 해야 된다는. 민족문제연구소는 우리 외교부에 일본 정부가 강제성을 인정하도록 끝까지 외교적인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JTBC 윤세민입니다. 약 100일 앞으로 다가온 미국 대선 소식입니다. 대진표가 사실상 확정되면서 이제 홍보전도 본격 시작됐는데 트럼프는 구원자, 해리스는 자유의 수호자를 자처하고 있습니다. 먼저 김서연 기자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암살 시도에도 살아남은 자신이 신의 선택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이제는 구원자로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겠다고 공언했습니다. Not supposed to be here. Arena only by the grace of Almighty God. 피범벅이 된 채로 주먹을 치켜들던 피격 당시의 이 모습. 미국을 구하라는 트럼프의 새 책 표지를 장식했습니다. 지지자들도 예수가 트럼프를 지키는 이미지를 만들어 신격화하고 있습니다. 해리스 부통령 역시 대선 후보로서 첫 메시지를 냈습니다. 미국인들이 가장 중시하는 자유의 수호자를 자처했습니다. There are some people who think we should be a country of chaos, of fear, of hate. But us, we choose something different. We choose freedom. 지지자들은 해리스를 상징하는 코코넛 나무 밈을 너도나도 올리고 있습니다. 등판과 동시에 해리스는 단숨에 트럼프와의 격차를 좁혔습니다. 뉴욕타임스가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서도 해리스의 지지율은 47%로 48%의 지지를 얻은 트럼프와 1%포인트 차에 불과했습니다. JTBC 김서연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대선 후보에서 물러난 뒤 침묵을 지켰던 오바마 전 대통령이 해리스 부통령을 지지한다고 공개적으로 밝혔습니다. 해리스가 다음 대통령이 되는데 할 수 있는 일은 뭐든지 하겠다고 했는데 해리스 측은 표심에 좋은 영향을 줄 걸로 보고 있습니다. 반면 트럼프 측은 당내에서조차 해리스를 향한 성별과 인종 공격이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비판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김혜미 기자입니다. I can't have this phone call without saying to my girl Kamala, I am proud of you. We called to say Michelle and I couldn't be prouder to endorse you and to do everything we can to get you through this election and into the Oval Office.
오바마 전 대통령 부부는 소셜미디어 계정을 통해 해리스는 환상적인 미국 대통령이 될 것이라며 지지를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후보직을 내려놓은 후 다른 민주당 인사들의 해리스 지지 선언이 이어지는 가운데서도 오바마 전 대통령은 공개 발언을 자제해왔습니다. 미국 현지 언론은 오바마의 공개 지지는 해리스의 지지율에 상당 부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은 해리스 부통령에 대한 인종, 성별에 대한 공격이 반발을 불러오자 새로운 선거 전략을 고심하는 분위기입니다. We're effectively run in this by a bunch of childless cat ladies who are miserable at their own lives and the choices that they've made. Biden said, first off, he said he's going to hire a black female for vice president, and that he just skipped over 100%. She was a DEI. 공화당 내부에서도 선거 전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경고음이 나왔습니다. It's not helpful. What she was given, she didn't do much with. You don't need to talk about what she looks like or what gender she is. JTBC 김혜미입니다. 네, 파리올림픽이 7시간 뒤쯤 개회식을 시작으로 17일간의 열전에 들어갑니다. 파리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온누리 기자, 지금 나가 있는 곳이 어디인가요? 네, 저는 지금 개회식이 열리는 생강에서 1km 정도 떨어진 곳에 있습니다. 사상 최초로 하나의 경기장이 아닌 탁 트인 강을 무대로 하다 보니 파리는 거대한 통제구역이 됐습니다. 거리 곳곳에는 경찰과 군인이 시민들보다 더 많고요. 파리 시내 모든 차량 운행을 자제하라고 권고했고 강변은 보행자 통행도 금지했습니다. 수많은 지하철역 역시 봉쇄됐고 그래서인지 축제를 앞둔 시내는 한산하고 좀 조용합니다. 네, 선수들은 버스를 타고 이동하게 된다죠. 그런데 버스 타기 꺼리는 선수들이 많다는데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네, 요즘 파리는 더웠다 산선했다 날씨가 오락가락합니다. 저탄소, 친환경 올림픽을 내세우다 보니 에어컨은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선수들이 이용하는 버스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제는 창문도 없다는 겁니다. 테러 같은 위험에 대비한 조치인데 그렇다 보니 밀폐된 버스 안은 찜통처럼 푹푹 찌는 상황이 됩니다. 수영 대표팀 황선우와 김우민 선수를 만나봤는데 버스 안이 완전 사우나 같아서 선수가 쓰러지는 일도 있었다고 털어놨습니다. 곳곳에서 차량이 통제되고 검문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1시간 넘게 차를 타야 하는 상황이라 버스 안에서 녹초가 된다고 얘기했는데요. 이렇다 보니 일부 선수들은 차량 대신 스케이트보드를 타고 경기장을 향하는 지금까지 본 적 없는 올림픽의 장면도 펼쳐지고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파리에서 온누리 기자가 전해드렸습니다. 한동안 잊고 지냈던 코로나19가 다시 퍼지고 있습니다. 최근 한 달 사이 입원 환자 수가 3배 넘게 늘면서 다시 유행할 조짐을 보이고 있는데 왜 그런 건지 이혜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50대 이순영 씨는 최근 코로나19에 다시 걸렸습니다. 이미 유행은 다 끝났다고 생각했기에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내가 갑자기 그냥 코로나 걸려서 깜짝 놀랐어요. 처음엔 감기인 줄 알고 감기약을 먹었죠. 근데 감기약을 먹어도 똑같은 거예요. 열이 안 떨어지고. 잠잠했던 코로나19가 다시 유행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올해 코로나19로 입원한 환자 수는 2월 첫 주에 정점을 찍은 뒤 계속 줄었는데 6월 말부터 상승 곡선으로 바뀌었습니다. 한 달 만에 입원 환자가 3배 이상 늘었습니다. 증상이 나빠져 입원한 환자들만 집계한 거라 일상 속 확진자는 훨씬 많을 걸로 예상됩니다. 에어컨 사용으로 실내 환기가 부족하고 대면 접촉이 많아지는 휴가철이라 감염되기 쉬운 환경이 만들어진 걸로 분석됩니다. 위험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서 저희들이 검사를 권유해도 안 하시는 분들이 많고요. 자기가 걸려 있어도 모르시는 환자분들이 많지 않을까. 하지만 여전히 조심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병 자체는 달라진 것이 없고 여전히 고위험군, 고령자나 호흡기 질환을 가지고 있는 환자들한테는 폐렴의 위험성이 존재하고 게다가 최근 호흡기 감염병인 백일해와 마이코플라스마 폐렴균 감염증도 동시에 유행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JTBC 이혜원입니다. 추적이 어려운 웹사이트 다크웹에 차려진 마약 쇼핑몰에서 마약을 팔아온 판매상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이 마약 쇼핑몰은 회원 숫자가 4,000명에 달하는데 검찰은 쇼핑몰 운영자를 추적 중입니다. 박현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방 안에 텐트가 가득 차 있습니다. 조명과 선풍기도 있습니다. 또 다른 아파트엔 베란다에 화분을 빽빽히 쌓아놨습니다. 모두 대마를 키우기 위해 집안에 시설을 만들어둔 겁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대마등은 국내 유일한 다크웹 마약 쇼핑몰에서 팔렸습니다. 다크웹에는 회원만 4천여 명, 판매상 13그룹이 활동해왔습니다. 대부분 국내 공급책이 직접 만든 대마등을 공급받았습니다. 하지만 일부 판매상은 직접 해외 마약도 들여왔습니다. 다크웹에서 거래가 이루어지면 마약을 단전함 등에 숨겨 구매자에게 파는 이른바 던지기 수법을 사용했습니다. 단속을 위해 결제는 가상자산으로만 했습니다. 이렇게 8억 6천여만 원을 벌어들였습니다. 마약류 매수자들의 서로가 누군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이들 사이에 직접적인 거래 내역이나 통화 내역도 없을 뿐만 아니라 검찰은 사이트를 추적하고 마약 판매상 32살 양모 씨 등 16명을 특정해 재판에 넘겼습니다. 판매자들은 20대에서 30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검찰은 사이트 운영자를 쫓는 한편 사이트 폐쇄를 위해 서버도 추적하기로 했습니다. JTBC 박현주입니다. 40년은 더 살 수 있는 거북이가 죽은 채 발견되고 새끼 돌고래 사체가 잇따라 나오고 최근 제주 앞바다에서 벌어지는 일들입니다. 이렇게 바다 생태계를 어지럽히고 있는 건 여기저기서 떠밀려온 쓰레기들입니다. 신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 거북이는 제주 성산 해안가에서 발견됐습니다. 20살 정도 된 암컷입니다. 평균 수명이 60살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너무 빠른 죽음입니다. 몸에 특별한 이상도 안 보였습니다. 연구자들은 의아했고 탐색을 시작합니다. 입 안에 뭔가 있습니다. 먹이 활동을 하다가 걸렸다고 보기 가서 맞을 것 같아요. 강하게 물었다고 볼 수 있거든요. 혀 아래 낚싯바늘이 박혔고 187cm 낚싯줄이 뒤엉켰습니다. 거북은 죽는 순간까지 극심한 고통을 겪었을 겁니다. 먹이 활동의 저하, 면역력의 감소, 그리고 이제 그로 인해서 감염에 의한 폐혈증으로 사망했을 것으로. 해부를 진행하는 시간, 바다에선 젖 안 뗀 새끼 돌고래 사체가 떠올랐습니다. 어미는 새끼를 주둥이에 올리고 다시 물속에 넣어보기도 합니다. 지난 1년 동안 1살이 안 된 새끼 돌고래 8마리가 폐사체로 발견됐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인지 살펴봤습니다. 플라스틱 병부터 어업 도구들, 포장지에 한자가 적혀 있습니다. 보시면 이거 보시면 다 통수입니다. 이 앞에도 마찬가지고 중국 어선들이 조업을 하면서 이게 사용을 하다가 남은 것들을 자기들이 이제 가져가야 되는데 이게 우리 어선의 폐여구와 관광객들이 버린 쓰레기도 한계 수준을 넘어섰습니다. 고래떼는 스티로폼 쓰레기를 피해 유영합니다. 거북이는 이런 쓰레기를 먹고 물새는 낚싯줄에 다리가 잘려나갑니다. 폐그물은 돌고래 몸통을 휘감고 새끼 밴 어미를 사산하게 합니다. 이런 동물들을 살려내지 않으면 궁극적으로는 과연 인간한테는 안전한가? 동물의 죽음이 말하는 것, 다음은 사람이란 경고입니다. JTBC 신진입니다. 네, 밀착 카메라입니다. 이 상태라면 언젠가 우리 식탁에서 국내산 작물, 특히 국내산 고추가 사라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고추 농사가 워낙 고된 탓에 하겠다는 사람이 없어서 고추밭이 점점 줄어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힘들길래 그런 건지 정희윤 기자가 직접 보여드립니다. 사람 키보다 큰 대마가 빽빽한 이곳. 원래는 고추밭이었던 이곳이 대마밭이 된 데엔 사연이 있습니다. 10년 넘게 했었죠. 그 노동력과 인건비를 감당할 방법이 없죠. 고된 농사 중에서도 최고로 고된 축에 속하는 고추 농사를 포기하는 농가가 많아지고 있는 겁니다. 지금은 오전 7시가 조금 넘은 시간입니다. 제가 지금 와 있는 이 고추밭은 대략 1,400평 정도 규모인데요. 원래 농장주 1명이서 관리를 하다가 오늘 처음으로 외국인 근로자 2명이 합류를 했다고 합니다. 이 넓은 고추밭에 단 3명이 일을 하는 건데요. 오늘 저희 취재진도 한번 손을 보태보겠습니다. 비닐하우스 하나당 100m. 평소엔 60대 후반의 농장주 권순희 씨 혼자서 하루 한 줄 간신히 수확합니다. 그러면 10kg짜리 20포대가 나옵니다. 이날 습도는 92%. 33도 올라가면 이 안에 40도, 50도 올라간다. 낮에는 못 들어가서. 권 씨는 일하는 내내 취재진을 걱정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힘든다고, 저걸 혼난다고 덜 앉아가.
더운데. 우리는 항상 하는 일이잖아. 저 아가씨들은 힘들지. 이런 애 갑자기 어지러워요. 아니 사장님이 이렇게 일하면 살찔 틈이 없으시다고. 꼬박 12시간을 일하는데 화장실은 갈 필요가 없습니다. 왜? 안 본다니까. 땀으로 다 흘려서 그래. 외국인 노동자는 얼마나 도움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한국말 할 줄 아세요? 한국말. 잘 몰라요? 사장님 그럼 이분들하고 소통은 어떻게 하세요? 뭔가 말로. 때되면 나온다고 나오고. 도움이 많이 되지만 매번 고용하기도 어렵고 무엇보다 비용이 만만치 않습니다. 한 명당 하루 10시간 기준 일당 11만 원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7, 8만 원 했는데 저거 코로나 생기고 외국 인력들이 못 들어왔잖아요. 그때부터 올랐어. 이날 취재진을 포함해 5명이 수확한 고추는 50포대. 수확기가 10월까지 계속 이어지기 때문에 앞으로도 석 달을 매일 쉬지 않고 이렇게 일해야 할 판입니다. 다 힘들지 하나에서 끝까지. 이거는 기계로 할 수 있는 게 없잖아. 사장님은 그만두고 싶다 생각하신 적 없으세요? 너무 힘들어서. 있지. 그렇게 아들은 안 시키지. 내 대에서 끝내야지. 농촌에 일할 사람 없다는 건 그렇게 충격적인 뉴스는 아니지만 이 고추라는 작물에 집중해보면 사람 손이 필요한 이 고추는 그야말로 괴멸 직전입니다. 머지않아 우리 식탁에서 이 국내산 고추를 못 볼 날이 올 수도 있습니다. 밀착 카메라 정희윤입니다. 떨리는 도쿄올림픽을 유쾌한 무대로 바꿔놨던 우상혁 선수 기억하시죠? 파리올림픽 기획에선 우리 선수단의 기수로 나섭니다. 이번 대회 목표는 1cm 더 높이 뛰는 거라는데 파리에서 오선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저는 잃을 게 없어서 그냥 즐겁게 그냥 떴던 것 같아요. 근데 우상혁은 올림픽에서 4위를 하고도 괜찮다 웃어넘기며 유쾌하게 받아쳤습니다. 그때 넘은 높이는 2m 35, 당시 한국 신기록이었습니다. 3년이 흘러 다시 파리올림픽입니다. 2달 전엔 머리도 짧게 잘랐습니다. 잡생각이 없는 마음으로 뛰려고. 그게 최고의 방법인 것 같아요. 목표는 1cm 더 높이 뛰는 겁니다. 3년간 넘고 넘기를 반복했지만 개인 최고 기록은 2m 36. 높이 뛰기 선수에게 1cm란 때론 넘기 힘든 벽처럼 느껴집니다. 올 시즌 최고 기록은 2m 33. 다만 최근 페이스가 주춤합니다. 최근 2달간 국제대회에선 2m 30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체력, 근력 훈련에 집중하며 실전 감각이 떨어져 조바심이 날 법도 하지만 스스로에 대한 믿음은 그대로입니다. 제 플레이를 한다면은 제가 그동안 깨고 싶었던 기록 충분히 나올 것 같습니다. 생애 3번째 올림픽에 도전하는 우상혁은 이번 대회 개회식에선 김서영과 함께 우리 선수단 기수로 나섭니다. 올림픽은 닻을 올렸지만 우상혁의 비상이 펼쳐질 높이뛰기 경기는 열흘 정도 남았습니다. 그가 남긴 말은 각오보다는 당부에 가까웠습니다. 결승에서도 역사적인 순간이 나올 수 있도록 만들어 보려고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거든요. 그만큼 놓치지 마시고. 파리에서 JTBC 오선민입니다. 전국이 그야말로 펄펄 끓고 있습니다. 대부분 폭염경보 수준의 더위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야외 활동이 많아지는 주말에도 무더운 날씨에 높은 습도가 더해지면서 체감 더위가 무척 심하겠습니다. 소나기 소식도 계속되겠는데요. 짧은 시간에 강하게 쏟아질 수 있는 만큼 우산을 꼭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태풍 개미는 중국 내륙으로 향하면서 우리나라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진 않겠습니다. 다만 다량의 수증기가 남쪽으로 밀려오면서 남해안과 제주에는 내일 오후까지도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제주 산지에 200mm 이상, 남해안과 지리산 부근에도 100mm의 폭우가 예상되고요. 또 경기 북부와 강원 북부에도 최대 80mm의 큰 비가 내리겠는데요. 비나 소나기가 내리는 지역에서는 시간당 30에서 50mm의 강한 비가 내릴 수 있겠습니다. 남해안과 제주에는 바람도 강하게 불겠습니다. 오늘 밤에도 열대야 수준의 밤더위가 이어지겠고요. 한낮에도 서울 31도, 대구는 3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수도권과 강원 영서에 비가 내릴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룸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